yo soy Hanna, tu coreana favorita. 안녕하세요. 남미와 한국을 연결하는 크리에이터 유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페루 혼혈이에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니가 페루 분이시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살다가 한 7년 정도를 페루에 이민을 가서 살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사실 오기 전부터 너무 설레고 좀 걱정도 되고 다시 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많았죠. 일단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한 20년 넘게 사셨는데 그때는 뭐 외국인들이 많지도 않았고 이래서 되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저도 엄마랑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이랬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는 한국 혼혈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인데 저한테는 저희 엄마는 아예 외국인이니까 한국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뭐 이렇게 문화 충격이었던 거는 그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남미가 특히 되게 천천히 하고 사람들이 되게 여유 있는 스타일인데 한국은 모든 게 막 빨리빨리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세요. 여기서 오래 사시니까 페루에 돌아가서는 본인도 막 빨리빨리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왜 모든 게 다 느리냐고. 여기서 또 선생님으로 되게 오래 일을 하셨거든요. 가시니까 모든 게 느리다고 막 일 처리도 느리고 뭘 살려고 하는 것도 느리고 되게 답답해 하시고 처음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이제 처음 만나는 사이면 조금 서로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은 만나자마자 다 모두 스킨십하고 껴안고 인사 자체가 아예 뽀뽀고 이러다 보니까 볼뽀뽀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 살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생활의 편리함 이런 게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그런 건 외국에 없잖아요. 배달도 막 새벽까지 되고 야식 시켜 먹고 싶을 때 페루는 특히 배달 문화가 정말 최근에 막 생겼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생기고 이러면서 좀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그래도 한 10시면은 이제 배달 안 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은 정말 새벽에 갑자기 치킨 땡기면 시켜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많긴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과자나 뭐 이런 스낵 같은 게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뭐 감자칩, 뭐 초콜릿 맛 뭐 이런 건데 한국은 막 자갈치 맛, 새우 맛 막 이런 걸 내잖아요. 그런 게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한국은 계속 뭔가 소비자들이 많은 걸 원하니까 계속 막 내주는 느낌. 예를 들어서 생각난 게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한국 스타벅스는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고 샌드위치 종류도 정말 많고 음료도 많잖아요. 페루는 너무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들이 별로 까다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한국에 이 샌드위치 맛있었는데 그래서 거긴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죠. 또 치안이 대표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뭐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고 친구들이랑 밤 문화가 일단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남미는 정말 한 8, 9시만 돼도 밖이 조용해요.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남미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한국에서는 뭐 핸드폰이나 가방 이렇게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조심하면서 다니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아무래도 좀 뭐 소매치기도 있고 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핸드폰 도둑맞은 적 있거든요. 못 찾았어요. 저는 어디 쇼핑몰 아니었거든요. 쇼핑몰 안에서 이제 게임하는 곳이 있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나요? 농구하는 게임? 열심히 하려고 핸드폰 딱 넣어놨는데 내 패딩 입고 있었는데 패딩 주머니에 딱 넣고 이것도 채웠거든요. 근데 딱 한 3분인가 하고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싹 빼간 거죠. 전 정말 몰랐어요. 아주 프로시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의외로 되게 멀리 있는 정반대에 있잖아요. 근데도 은근히 비슷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페루에 되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예전에 이렇게 가서 이제 아예 정착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식 중에 은근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지나 뭐 곱창 이런 것도 되게 재료로 많이 쓰이고 요리에 또 뭐 회 이런 걸 또 되게 많이 즐겨 먹어요. 페루가 남미 나라 중에서도 페루가 사실 되게 다민족 국가여서 백인도 있고 동양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딱히 보고 뭐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한국은 뭔가 딱 보면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페루는 뭐 백인이 페루인일 수도 있고 동양인인데 뭐 페루에서 태어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그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민족 국가. 일단 여유가 넘치고, 근데 그거는 남미 어느 나라를 가나 스페인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우리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뭘 부탁했는데 아우리따 이러면 지금 해주겠다라는 말인데 그게 절대 지금이 아니에요.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약속 장소에 나갈 때도 한국은 정말 칼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좀 일찍 가는 게 매너라던가. 근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파티가 8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한 10시쯤 가면 되는 거예요. 10시쯤부터 파티가 시작해요. 전 정말로 처음에 8시에 누구네 집에서 모여 이러길래 8시에 갔는데 집주인도 없는 거예요. 집주인도 자기 지금 오고 있다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 9시 반쯤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서서히 오더라고요.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조금 다른 정인데 한국은 뭔가 처음에는 살짝 서로 거리감도 있고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사람들이 정이 많잖아요. 물론 페루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들이 되게 막 살갑고 막 말도 많이 걸고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사람들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아예 재작년에 들어온 뒤로 아무래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조금 제 구독자분들이 또 한국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국에서 제가 좀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많죠. 요즘 외국에서 한국이 되게 핫하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아이돌들도 그렇고 케이팝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한데 페루도 그래요. 저 작년에 페루에 갔다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공중파 TV나 라디오에서도 막 블랙핑크, BTS 노래가 막 나오니까 정말 괜히 뿌듯? 내가 한 건 아닌데 내가 부른 것도 아닌데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먼 나라인데 26시간이에요 비행기 타고. 근데도 막 이렇게 K-팝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아진 게 또 한국 음식도 인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가끔 조금 무리한 요청을 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 뭐 K-팝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돌들이나 보여달라,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보여줄 수 없냐, 제가 찾아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조금 무리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상도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를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자주 갔는데 또 에버랜드나 이런 놀이공원들이 아무래도 남미에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있긴 있는데 조금 이렇게 크진 않아요. 좀 작고 좀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많아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인들이 꼭 소파가 있는데도 땅바닥에 앉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틱톡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되게 충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소파가 있는데 왜 남미는 이제 신발 신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그러는 집들이 많은데 그냥 사실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화가 없고 아예 침대 위에서도 그 딱 미드 보면 신발 신고 막 침대에 벌러덩 눕잖아요. 전 처음에 근데 볼 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더러운데.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귤 까먹고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사실 2020년에 너무 페루에서 좀 심했어가지고 그때 이제 락다운이 있었어요. 한 9개월 정도? 집에서 안 나갔던 것 같은데 락다운 자체는 한 5개월 정도? 아무튼 되게 길었는데 그때 너무 오래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거의 1년이잖아요. 이건 좀 아니다. 내가 집에서 틱톡만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한국에 오기로 했죠. 한국은 아무래도 락다운도 없고 좀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남미에서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주고 좀 전파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했다면 한국에서도 조금 남미, 페루나 남미 문화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